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했죠. 다이소의 에코백과 샤넬백의 가격이 브랜드 없는 집과 브랜드 있는 집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실제로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구매 결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심리를 아냐고요? 안녕하세요, 빛나딸이입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 효도원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임장도 가고 그리고 간간히 책도 좀 읽으면서 나름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굳었던 심리가 풀리려는 건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들과 이런 상황에 부동산에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하나를 발췌해 왔는데요. 1973년 1차 석유판동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찍어야 기름을 넣었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기름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적은 양이라도 자주 기름을 넣었고 결국 주유소 앞은 줄이 길게 늘어났다. 오히려 공회전이 늘어나며 연료 소비가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면 그때 연료를 넣었겠지만 지금 연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급이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족할 것 같으니까 보이면 그때그때 넣어서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1970년대 초반에 2에서 3달러 수준이었던 유가가 무려 1974년 12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4배가 상승하는 거죠. 이 경우가 뭔가요? 바로 심리가 가격에 반영이 된 사례입니다. 1979년 2차 석유파동은 이보다 심각한데요.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979년 실제 세계 산유량은 증가했지만 당시 전년 공급량의 3%에 달하는 이란의 하루 200만 배럴 손실이 가격을 126%나 끌어올렸다. 재고와 비축량이 충분했음에도 수입업자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재고를 쌓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의 분석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석유 비축량이 충분했음에도 1차 석유 파동 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원유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기에 그리고 가뜩이나 높은 국제유가가 훨씬 더 오를 것 같기에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점점 늘리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1970년도 초 2, 3달러에 불과했던 국제유가가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을 맞고 나서 1970년대 말에는 40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했죠. 만원이었던 유가가 10만원이 넘게 된 격입니다. 유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유가라는 단어에 부동산을 바꿔도 비슷한 적이 있지 않나요? 꽤 상승했던 대세 상승장과 그리고 차갑게 식었던 하락장 그리고 지금의 팽팽한 심리전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구절입니다. 자, 고객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구매 결정은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오직 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필 가격과 아이라이너의 가격이 다이소의 에코백과 샤넬백의 가격이 브랜드 없는 집과 브랜드 있는 집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감정, 즉 심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심리를 빼고는 이 가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리를 아냐고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게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두 번째도 심리를 예측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뉴스나 기사를 좀 보면 요즘 어떤 것이 나오나요? 상승할 때는 집값 잡는다.
않는다. 규제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하락할 때는 완화 정책, 아무도 집을 안 산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니, 역전세가 난다니, 이거는 딱 들어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일상생활에 내가 귀만 기울이고 관심만 두고 있어도 어떻게 심리가 반전되어 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심리라는 것은 이용당하지 말고 심리를 이용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시장의 흐름과 복합적인 경제 지표들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금 같은 장에 심리 공부를 정말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했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